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영화 셜리 허드슨강의 기적. 이거 보신 분들 많죠? 이 영화 2016년에 개봉됐었는데요. US 항공 1549편 여객기 사고 실화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셜리라고 불렸던 기장의 놀라운 판단력 덕분에 155명이라는 소중한 탑승객 생명을 전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최근 국제금융시장을 연상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향방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기준금리만 내리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었거든요.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를 대면서요. 그래서 드디어 연준이 오는 18일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베이비컷인지 빅컷인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언론과 월가의 바람대로 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는데 뉴욕 증시는 올라야 할 텐데 오히려 폭락세입니다. 특히 지난달 초 블랙 먼데이, 이거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블랙 먼데이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가 사라졌다고 난리친 것처럼 보일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생각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걸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나 월가에서는 경기가 과열됐으니 연착륙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연착륙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살짝 하락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경기 하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거세게 불거나 심하게는 갑자기 새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화 셜리 허드슨강의 기적에서처럼 말이죠. 이럴 때 영화에서처럼 활주로가 아니라 강에 착륙하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경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잘 나는 줄 알았던 미국 경제 엔진에 지금 새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아직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 경제는 연착륙 중이고 경고 신호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옐런은 우리가 살펴보는 위험 지표인 자산 밸류에이션이나 레버리지 수준이 괜찮아 보인다. 위험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랍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대량 실업 없이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적절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 월별 고용 증가세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흡수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있다라고 주장해요. 바로 이것 봐라, 이 정도 지표면 연착륙 가능하지 않느냐?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2천 명이 증가했거든요. 16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4.2%, 시장 기대에 부합하긴 했지만 7월 고용 증가폭은 처음 발표했던 11만 4천여 명에서 8만 9천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일까요? 미 나스닥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2.5%나 하락했어요. 지난주 전체 하락폭이 5.77%. 이는요,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 1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이라고 합니다. 나스닥만이 아니에요. S&P 500 지수 또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게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2023년 3월이거든요. 이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거죠. 따라서 내일 새벽 또다시 미국의 블랙 먼데이가 오면 정말 경착륙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자 옐런은 어제 또 뜬금없이 중국에 러브콜을 보냈어요.
옐런은 나는 분명 다시 중국에 갈 수 있으며 중국 카운터파트의 방미를 환영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옐렌 장관은 지난 4월에 중국을 방문해 허리평 부총리와 만난 바가 있죠. 따라서 대선 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에 양측 경제수장 간의 추가 회담 가능성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옐런이 중국에 또다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 과잉 생산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의 놀라운 생산력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톡톡히 기여해 왔잖아요. 중국 생산력 덕분에 물가를 걱정하지 않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 때는 물론 코로나 위기 때도 양적 완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뿌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중국의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어이구,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으면 전 세계 물가가 천문학적으로 급등해서 벌써 경제위기가 왔을 텐데 중국의 놀라운 생산력 덕분에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죠. 문제는요, 최근 이런 메커니즘이 깨질 위기라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요즘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데다 몇 년째 굶어왔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겨우 86, 이른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2년 11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경제 성장의 단물을 맛보며 열심히 소비하던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급격히 늘렸던 생산 능력은 그대로거든요. 중국 내 공장과 기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를 가만히 눌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인구 무려 14억이 넘죠. 이 14억 인구의 소비가 줄었으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밀어내기식 수출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알리나 테무에서 팔리는 초저가 상품의 상당수가 이런 사정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은 초저가로 살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공장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니, 웬만한 건 다 1,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격 경쟁을 합니까? 따라서 무역 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옐런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이유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중국에게 제발 밀어내기식 수출 그만해라, 이런 요구겠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잉 생산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잘라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도 지금 재고가 쌓여서 난리가 났는데 니네 사정 들어줄 여력이 없어,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자 이에 실망한 미국 정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조치의 부작용입니다. 물가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더 떨어져야 기준금리도 내리고 부양책도 쓸 수 있을 텐데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불거지는 바람에 이게 차일피일 늦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옐런이 다시 중국에 가서 협조를 요청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무역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적당히 우리에게 협조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중국 측에 타진할 듯 하다는 겁니다. 이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이렇지 않겠어요? 아니, 바이든이 되면 중국 때리기 덜 할 줄 알았는데 니네가 더 때렸잖아 라고 반박하지 않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IRA,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 뭐 이런 것 등으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보다 중국을 정밀 타격했다,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아픈 데만 콕 찔러서 때렸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중국이 협조할 가능성 생각보다 낮아 보인다는 거죠. 또 미국에게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 가능성.
이게 뭔 얘기냐면요. 8월 초 블랙 먼데이를 촉발시킨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잖아요. 이 청산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30년 불황 탈출을 기대했던 일본 경제가 다시 꺾이면서 일본 은행이 오는 12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일본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 연준은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다들 짐작하시는 바대로예요.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국 등 해외 투자는 매력,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 엔캐리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도이치방크가 추산한 자료를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무려 총 2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경 7천조 원이 넘어요. 이렇게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 상당수가 청산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뭐 청산돼도 많아야 20%, 30%, 뭐 높게는 40%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따져도 경이 넘는 경을 칠 만큼 아직 엔캐리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청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국제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일본 정부, 일본 은행이 협조를 해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 바이든이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이유는 이거겠죠. US 스틸, 미국의 심장으로 불리던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미 대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동맹이라고 하더니 국가 안보를 왜 언급해? 라고 항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차기 일본 총리를 노리고 있는 고노다로 디지털 상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정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 아예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카드를 내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US 스틸을 넘기지 않으면 미 대선 전에 일본이 기준금리 올릴 거야.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이처럼 적대국인 중국은 물론 동맹국이라던 일본과도 미국은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바이든 정부와 앨런이 조율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설마 허드슨 강의 기적만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매번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요, 세대 충돌로 208초라는 짧은 시간에 엔진이 망가진 비행기를 글라이더처럼 활공시켜 허드슨강에 안착해 탑승객 전원을 살린 그 허드슨강 기적의 비결이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꼽더라고요. 이 9.11 이후 개편된 지휘 시스템 덕분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 관할 지역 기관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의회 의장이든 재난 때에는 현장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전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옐렌 장관이 가지고 있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나요? 파월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나요? 바로 이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서로 달리하기 때문 아닐까요? 문제는요, 미국만이 아니란 점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부와 하는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 얼마 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대놓고 갈등을 표출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 미국보다 한국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